보통 이렇게 가족적으로 같이 일을 할 때는 네.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왜 형수님이 이걸 유출을 했는지가 알고 있어야 유출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 형수가 황희조 씨 휴대폰을 안녕하세요. 친절한 소송입니다. 오늘은 요즘 논란인 축구선수 황희조 씨 음란물 촬영 유포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새 뭐 SNS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처음에는 황희조 씨가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다가 계속 내용이 나올수록 진짜 나쁜 놈인가? 이 생각도 들고 또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좀 애매하고 이게 뭐 이슈가 되는 게 황희조 씨 측에서는 동의를 했다. 다 동의를 받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명이 이제 고소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쪽 대리인분 얘기로는 동의하지 않았다. 명시적으로 동의한 건 절대 없다. 어떤 정황이나 스토리를 봤을 때. 근데 황희조 씨 측이 얘기하는 게 영상을 보면은 동의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대리인 측은 영상을 보면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상 우린 다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동의했다라는 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통상 이런 사건을 저도 몇 번 봤는데 처리도 해보고 이 카메라를 쳐다보든가 아니면 뭔가 카메라를 촬영하는 거를 인지하는 듯한 태도나 행동이나 말을 하면은 동의한 걸로 이제 인정될 소지가 꽤 있겠죠. 근데 뭐 전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거나 뭐 뒷모습을 찍거나 자고 있는 걸 찍거나 뭐 그러면 이제 동의했다라는 걸 역으로 찍은 사람이 입증해야겠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촬영을 동의하에 했다라고 하면은 황희조 씨하고 황희조 씨가 찍은 영상에 있는 여성분들이 다 피해자겠죠. 근데 만약에 부동의로 찍었다라고 하면은 황희조 씨도 가해자가 되고 그 가해자의 범죄를 유출하신 분도 가해자가 되죠. 그래서 여긴 쟁점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여성분들이 정말 동의를 했냐 안 했냐. 이거는 이제 황희조 씨의 범죄 성립에 영향이 있고 그 두 번째는 유출을 했을 때 유출한 목적이 뭐냐. 실제로 고의로 유출을 했냐. 어떤 목적으로 유출을 했냐. 실제로 유출한 사람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그 황희조 씨 형수님? 맞아요. 황희조 씨 형수가 유출한 걸로 많이 알려졌는데 형수는 부인을 하고 검찰 측에서는 뭐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까지 됐겠죠. 변호사님, 이게 유출하게 되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범죄 처벌 수위나 어떤 처벌이 좀 달라질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법정형이 달라지진 않지만 한데 만약에 뭐 협박을 위해서 유출했다든가 뭔가 돈을 뜯어내게 유출했다든가 그럼 좀 형량이 세질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가족적으로 같이 일을 할 때는 네.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왜 형수님이 이걸 유출을 했는지가 그 저희 추측으로는 결과적으로 목적은 뭔가 협박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면은 돈 때문이지 않을까, 아니면 큰 앙심이나. 근데 이거보다 저는 더 궁금한 게 알고 있어야 유출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 형수가 황희조 씨 휴대폰을 보면서 얘가 이런 영상이 있네?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유출하려면 황희조 씨 휴대폰을 올리진 않았을 거잖아요. 유출시키기 위해서 미리 옮겨놓은 거죠. 그러면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써먹으려고. 내 폰으로 뭔가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저장하는 순간 뽕뽕이가 있었다. 써먹을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한 거다.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쟁점이 황희조 씨가 허락을 받고 찍었냐? 아니냐? 두 번째는 촬영 당시에는 허락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야, 우리들이 재밌게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 찍고 바로 지워라고 했는데 안 지우고 보관했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님, 이 두 가지가 뭐 처벌되는 조항이나 아니면 처벌 수위가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동의를 아예 안 받으면 당연히 그건 동의를 안 받은 거니까 미동의에 의한 촬영으로 처벌 대상인 거고, 동의를 받았는데 다만 동의 조건이 이걸 삭제하는 걸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다. 근데 그 조건을 어겼다. 내지는 아니면 그런 조건을 처음부터 안 지킬 생각이었다. 이러면 그것도 사실상은 동의를 안 받은 걸로 보는 게 전 맞을 것 같아요. 기망에 의해서 받은 동의인 거죠, 그거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황희조 씨가 안 찍었으면 유출도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동의로 촬영했다면은 유포죄도 네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실제로도 그거를 유포하려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진짜 필요해서 내가 뭐 개인적인 취향이 그래서 촬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촬영했다고 다 무조건 유포죄로 처벌해야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유포에도 관여했다면 처벌이 되지만. 그럼 여기에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일단 우선은 황희조 씨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이거를 먼저 가려내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약간 여론이 피해자건 가해자건 상관없지. 황희조 씨가 많은 여성들과 성관계 영상을 찍은 거는 도덕적 비난은 받고 있어요. 왜 그랬어? 왜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찍었어? 맞아요. 도덕적 비난은 받는데 이게 법적인 비난까지 받아야 되냐? 지금 이게 좀 쟁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혐의가 다 인정이 돼서 부동의로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처벌 수위 어느 정도 될까요? 이런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를 결정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동종 전과가 있냐 여부. 아마 근데 동종 전과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몇 명이냐. 그 피해자들이 황희조 씨한테 처벌을 원하고
있고 고소장까지 냈느냐, 그리고 황희조 씨 본인이 반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변호사님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좀 처벌 수위가 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여자로서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진짜 처벌을 좀 세게 받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피해자인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뭐 탄원서라든지 뭐 진정서 같은 거를 보통 법원에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리하면은 그 황희조 씨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분들 첫 번째로. 맞아요. 다행히 이게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 네. 정부에서 많이 유출되는 걸 다 막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이미 유출이 많이 됐을 텐데 유출되는 거 많이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네, 황희조 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